그리스 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데가 어디냐? 바로 그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이집트를 정복한 알렉산더 이후에 알렉산더의 장군이었던 프톨레미가 이집트의 왕이 되면서 이집트를 이제 그리스로 완전히 합치게 되죠.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나오는데 이때 이집트를 배우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신비 사상, 신비한 종교 이의식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워와가지고 사실은 뭐 피타고라스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의식을 배우고 또 기록을 하고 한 것들이 현재 남아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집트를 아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배웠다고 하는 이집트 미스테리아.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축제를 뭐 그냥 춘분추분 뭐 하지동지 이런 때보다도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 뭐냐면 이제 씨앗이 발화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풍년을 이제 기대하는 그런 농사의 그 주기와 그 다음에 우주의 그 사이클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씨앗을 뿌렸을 때 씨앗이 발화해서 올라오는 날 그때 10월 19일 날 이제 이런 축제를 다 열었는데 그 이런 축제를 이제 열게 된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이제 호루스는 자기가 적장자로서 내가 다음에 차기 왕이 되려고 하면 세티를 저지하고 자신이 오시리스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죽은 오시리스의 몸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시스하고 이 신성한 결합을 하게끔 합니다. 이걸 히에로스 가모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축제 주요 목적은 이제 오시리스가 아닌 호루스가 탄생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왕자가 죽은 아버지 오시리스하고 태양신 라로 지칭되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신, 모든 신이죠. 만신하고 결합을 시킵니다. 이걸 카포홍이라고 그래요. 카포홍. 호루스가 오시리스하고 포옹을 하면 그 모든 신들, 태양신부터 해가지고 뭐 누트, 게브 뭐 이런 모든 신들의 그 칼을 이제 받는 거죠. 에너지를. 그래야지만 이제 신이 되고 왕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젊은 호루스, 그러니까 연하의 호루스가 이제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받는 행위가 사실은 이집트 미스테리아, 그 오시리스 미스테리아의 그 핵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칼을 위해서 미이라를 만들고 또 조그만한 그 조각상을 만들잖아요. 그 카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하면서 음식을 주면은 이제 영생을 한다. 오랫동안 산다. 이 카가 영원히 남아서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례 신전을 만들고 장례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이라도 이제 묻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거죠. 네. 카가 와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종교는 뭐냐면요. 호루스에 의한 호루스를 위한 이 그런 종교이고 그런 역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호루스의 다른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이집트가 많이 헷갈리는 게 막 신 이름도 많고 모습도 뭐 호루스인데 막 태양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이 아주 특이하게 생긴 이 신도 막 나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아주 좌절감을 이제 맛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루스의 다른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라 하라크티 아까 얘기했죠. 라 지평선의 호루스. 그 호루스가 다시 이제 태어나서 이제 다시 왕이 된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왕이 될 적장자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 그 태양신 라를 비롯한 모든 제신들의 카와 포옹을 해서 그 카를 받아서 그 조상님들의 모든 그 카와 칼을 받아서 조상님들의 에너지, 조상님들의 생명력, 조상님들의 왕권의 권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 지평선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호루스가 태양신과 이제 결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라 하라크티 이렇게 하는 거죠. 라 지평선의 호루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 웹바벳, 길을 여는 자, 자칼의 모습으로 아누비스죠. 그 아누비스도 사실 호루스의 다른 이름이고요. 또 민신이라고 있어요. 이건 뒤에 가서 좀 설명하겠는데, 이 이집트 여행하다가 이제 어떤 신전에 들어가 보면은 발기된, 그 남근이 발기된 어떤 신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민망해 보이는데 이거는 신화이고 또 역사이고, 신화가 역사니까 종교극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이집트의 핵심 미스테리아이고 하기 때문에 뭐 사실 이상할 것도 하나도 없죠. 민을 이제 발기신, 또 어머니의 황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어머니는 이때 이시스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하토르 여신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하토르 여신은 뭐냐면 좀 어려운 얘기 될 수 있는데, 하토르 여신은 이제 뭐 자궁의 여왕 또는 질의 여왕이라고 해서 임신을 아주 잘하는 여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시스는 불임의 여왕이에요. 불임. 그래서 이제 하토르가 그 이시스의 쌍둥이 동생은 네프티스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시스하고 오시리스 사이에 이제 네프티스 사이에 뭐 태어나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추측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살짝 감춰놓은 게 미스테리아죠. 오시리스 미스테리아. 그다음에 아문이라고 있습니다. 아문신, 아문나. 중앙조 시대에 테베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 테베 지금의 룩소인데, 룩소의 그 주신이 이제 아문이 되는 거죠. 암은 감춰져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감춰져 있다 이거죠. 예. 근데 나타나는 게 굉장히 특이해요. 민하고 똑같은 상태로 나타나는데, 자, 이 뒤에서 잠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맨이 이렇게 씁니다. 메나스라고 하는 건 이집트를 최초로 통일한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메나스. 이걸 이제 맨이라고 표현을 이제 하는데, 사실 아문에라는 말을 거꾸로 뒤집은 게 사실 맨이거든요. 사실 같은 이름, 동일인, 사실 호루스를 지칭하는 건데, 이 민신하고 아문 시인의 모습을 보고 이게 왜 호루스를 나타내는 건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라하라크티죠. 라하라크티. 이 모습입니다. 태양신, 태양을 원반을 머리에 인 라하라크티고요. 자, 이런 형상을 보고 어머니의 황소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이름이 됐냐면, 자, 오시리스 속에 호루스가 들어갔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이게 오시리스인가요? 호루스인가요? 둘 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예. 몸뚱아리는 오시리스이지만 그 의지는 이제 호루스거든요. 호루스가 오시리스의 몸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부르는 이름이 민입니다. 민. 그러니까 오시리스의 몸속에 호루스가 들어가서 두 개의 그 카가 합쳐져 있는, 이걸 이제 민이라고 하고요. 아문은 뭐냐면, 아문은 오시리스하고 그 태양신 라로 그 대표되는 제신들, 그 모든 신들하고 이제 합쳐져 있는 상태인데, 모든 신들과 오시리스가 합쳐진 모습이 아문이에요. 어렵죠. 자, 민신은 오시리스와 호루스가 합쳐진 상태고, 아문신은 모든 신들과, 그러니까 오시리스를 매개로 한, 오시리스 미이라를 매개로 한 모든 신들과 호루스가 합쳐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문신 하면은 테베의 주신입니다. 그래서 아문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중에 태양신으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다 오시리스가 아닌 그 호루스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호루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그 종교라는 게 모두 호루스에 의한 호루스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벽화에 보면, 이제 룩소르의 룩소 신전인데, 이 벽화에 보면 이런 그 민신 또는 이제 아문신의 모습들이 이렇게 민망하게 이제 보이는데, 그 내용을 알면 아하, 이래서 그렇구나. 그 나메르라고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메르. 최초로 이집트를 통일한,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일한, 그러면 이제 왕관이 이제 두 개가 이제 써지고 하는 건데, 이 라메르 팔레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이 초기 시대에 이제 만들어진 그건데 이 나메르 팔레트 또는 이제 메나스 팔라타라고 하는데 나메르 왕의 메나스거든요. 이것은 이제 희년 축제를 나타낸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 어떤 깃발을 들고 가는 이제 4명의 이 인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위에 좀 흐릿하죠. 이제 호루스 신이 있고 이게 자칼의 신이 있어요. 자칼. 호루스 아누비스죠. 요거는 뭐냐면 그 호루스가 임신해져 있는 상태의 어떤 여성의 기관이에요. 기관을 나타내는 겁니다. 야, 사람들 이것까지 다 연구를 했어요. 아까 아문이 이제 호루스니까, 근데 아문을 이제 메나스를 민이라고 이렇게 맨이 이렇게 많이 이제 쓰고 또는 민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거 써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집트를 초기에 통일한 그 메나스 또는 라메르 왕은 아문이다 이거죠. 이집트인들이 그 말장난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신이 합쳐져서 뭐 라호라크티라든가 뭐 민신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름들을 되게 이제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헷갈려 했던 건데, 원래는 이제 호루스를 이제 지칭하고 있었다는 거죠. 100% 호루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합쳐진 거죠. 오시리스하고 합쳐진 그런 모습인데, 이제 주도하는 게 이제 호루스이기 때문에 호루스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상형 문자로 아문을 거꾸로 이렇게 쓰면 민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상이집트 하이집트를 통일한 최초의 왕 메나스는 호루스다. 네. 정확하게는 이제 오시리스의 카와 호루스의 카가 합쳐져 있는 그런 상태. 오시리스의 몸속에 호루스가 들어가 있는 그 상태에 그 호루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려웠나요? 조금 이제 헷갈리고 어렵죠. 근데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집트 오시리스의 미스테리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도 이제 많이 만들어졌죠. 우리 그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뭐 민망한 장면이 나오죠. 성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히에로스 가모스다 하는데, 사실 이 이집트 신화에서 나오는 이런 히에로스 가모스 신성한 결합하고 그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거하고 그 예수하고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의 그 결합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다르다는 거. 이거 잘못 그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한때 이제 이시스 신앙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지중해권에서, 그래서 이시스 신앙을 하다 보니 이렇게 나중에 마리아 신앙, 막달라 마리아 신앙까지 연결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집트는 오시리스에 의한, 아니 호루스에 의한, 호루스를 위한 호루스의 나라였다. 그런 신화였고 그런 역사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스타워즈하고 제트 기둥 세우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트 기둥이 척추를 세운다고 했어요. 이게 뭐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남근이에요. 그 솥대 세우기, 신목, 신단수 세우기 뭐 이런 거죠. 인도도 이런 것도 있고요. 오시리스의 남근을 세우는 거니까, 오시리스 척추를 꼿꼿하게 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천골이 그 척추뼈하고 딱 끝에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여기 골반 뒤쪽에 있는 그런, 골반 뒤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천골인데, 그 부분에서 이 척추로 연결되는 이 부분이, 하여튼 이 척추가 에너지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카의 에너지죠. 이게 모든 것이 여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남근 세우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척추의 그 마디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시리스의 척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세우는 게 이제 이집트에서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럽에는 지금도, 과거에는 아주 보편적이었고요. 아주 보편적이었고, 유럽에는 지금도 이런 5월 1일 날 5월주 세우기를 합니다. 메이폴을 세우는 것을 해요. 그리고 메이폴 댄스를 추죠. 우리의 정월 대보름날하고 같은 이제 봄 축제예요. 봄이 온 것을 알리고, 봄 축제의 그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오리가 밑에서 놀 수 있도록, 솥대 위에 우리 오리가 있잖아요. 우리
솥대 위에 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이런 솥대를 세운 다음에 이 5월주를 세운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서 춤을 추면서 어떤 기원을 했냐면 신이시여 비가 많이 와서 오리가 막 꽥꽥꽥 놀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그러니까 오리가 막 돌아다녀요. 해주시옵고 보리와 콩과 이런 작물들이 잘 자라서 풍성하게 풍년이 들게 해주십시오. 오시리스 축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거 얘기하다 보면 오시리스가 그 농업의 신, 작물의 신이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솥대를 세우는데 이제 남근이 쫙 이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얀 거에 빨간 것이 있는데 이게 오리지널이거든요. 빨간 것은 여성의 월경을 표현한 거고요. 하얀 거는 남성의 그 정욕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이 땅에 여근하고 하늘 신의 남근이 땅에 여근하고 합쳐져서 이런 모습이 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중동 지역에서도 발견되는데 이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와 있는 그 신단수죠. 신단수. 저기 뭐 솥대 같은 이것을 세운 것이고 그 위에 이제 신이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인도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죠. 쉬바 신의 그 남근, 그 남쪽의 그 쉬바파들, 인도 남쪽에 있는 쉬바파들의 그 신두교 사원에 가면 이 남근, 링가라고 하죠. 링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웁니다. 예. 그 신의 에너지가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집트로 얘기하면 카죠, 카. 카의 에너지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를 받으려고 이집트식으로 얘기하면 신의 에너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성소에 그 인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소 가운데 보면 지성소에는 남근이 세워져 있어요. 남근. 그 남근 앞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뭐 그런 모습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흔해요. 네. 인도에서는 아주 보편적이고 흔한 거예요. 이게 여근이에요. 밑에 있는 게 여근. 여근과 남근이 이제 결합된 이런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슈바신의 이제 부인을 나타내는 거죠. 네. 자, 딱 보면은 이제 제드, 척추 기둥인데 제드라 그랬어요. 이 제드를 잘 세워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들의 에너지를 받는다. 이거 도통한다 하거든요. 척추를 세워서 신들의 에너지를 받는다. 도통한다. 네. 뭔가 해탈을 한다. 이 빛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까 설명을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오시리스의 몸속에 들어간 호루스가 호루스의 눈 있죠 이게. 우제트라고 하는 호루스의 눈. 호루스의 눈의 모습이 우리 그 송가체, 송가선이 있는 그 기관하고 완전히 똑같이 생겼는데 그것으로 이제 그 빛으로 오시리스를 재생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호루스가 과거로 돌아가서 죽어 있는 오시리스의 몸속에 들어가서 오시리스를 살리는데 그 살리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이 오시리스의 눈이에요. 우제트라고 하는.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의 송가체 기관하고 거의 같다 이거예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게 이제 빛을 상징해요. 호루스의 눈은 빛을 상징하는데 그 빛으로서 오시리스를 부활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거를 하죠. 자, 근데 스타워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스타워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광선봉이거든요. 광선검이죠. 광선검. 그러니까 스타워즈의 이 광선검을 이용해서 이제 싸우는 보면 이제 제트기둥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광선검이 밝은 광선과 어두운 광선이 있다. 그래서 밝은 광선을 이용하는 기사단이 이제 제다이고요. 제트기둥을 형상화한 광선검을 들고 있는 제다이고요. 어두운 빛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세력이 시스죠. 밝음과 어둠, 양과 음의 이제 싸움을 나타내는 게 이제 이 워즈인데 그것도 그러고 보면 이제 호루스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오시리스를 죽인 세트하고의 그 싸움처럼 보여요.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다이는 도통한 사람들이잖아요. 해탈을 해가지고
아무나 될 수 없잖아요. 수행을 해가지고 하는데 척추를 바로 세워서. 그래서 이집트의 상징인 제드를 가지고 이 제다이를 이제 만들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둠의 세력하고 싸운다라는 내용이 이제 스타워즈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이집트 상징 여행은 오늘 시간으로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